네, 지연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서 한 10분간 지연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3차 CDS 정책 아카데미 토론회는 오늘 정영래 유성구청장님 모시고 미래도시 유성을 말하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게 되면은 감사원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조사에서 강남, 관악, 광진, 부산, 강서, 유성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소멸된다라는 100년 후의 얘기가 보도가 됐는데요. 그만큼 앞으로의 유성에 있어서는 유성의 미래가 우리 대한민국 또 전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임과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에 또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지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정영래 구청장님 모시고 한 1시간 20분가량 토론회를 진행 예정이고요. 정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패널 분들 모시게 됐습니다. 우선 정영래 구청장님 인사. 예, 반갑습니다. 유성구청장 정용래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충남대학교 강석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주에서의 희망도시 포럼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충남대 강석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 분야 분과위원장 맡고 있는 단국대학교 이희성입니다. 충남대학교 김영하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에 있는 김영아입니다. 저는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예, 저희 유성구와 관악협력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러한 실수가 또 계속 있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한 1시간 20분 정도 구청장님 모시고 향후 미래의 유성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소개할 시간이 됐죠. 정영래 유성구청장님께서는 제가 주로 조사를 해보니 지역 구민들에게 포근한 구청장님, 또 소통하는 유성구청장님으로서 인기가 대단히 높으신 구청장님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정 구청장님께서는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하셨고 그 전에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를 하셨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대전시 유성구청 비서실장, 조승래 국회의원 보좌관, 또 13대 민선 7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을 현재 하고 계시고요.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오늘 구청장님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토론회를 위해서 또 밝은 미래를 제시하시기 위해서 나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토론회 시작 전에요. 저희 정 구청장님께서 그동안 구청의 성과와 향후 정책 소개에 대한 간단한 프레젠테이션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이제 토론에 간담회 하기 전에 이제 유성을 한번 소개하는 이런 걸 먼저 할 텐데 보니까 우리 좀 자랑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PPT로 보시면서 순서를 저희가 이제 성과하고 이제 그다음에는 유성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여건 또 정책 방향은 어떤지 그런 거하고 주요 정책을 좀 소개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유성구의 행정이 과학도시답게 디지털 행정으로의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를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이제 평가된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한국지방자치학회하고 지금 언론사와 같이 해서 평가한 건데 저희가 전국에서 2위였죠. 서울 이제 강남을 미 1위였고 이제 그걸 넘어서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전국에 2위였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부분은 우리 이명숙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소멸지수에서 저희가 전국 앞으로 100년 후에 남게 될 도시 8군데 중에 한 곳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자치구의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주로 행정 서비스 하는 건데 그게 그 여건이 저희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인 많은 하던데 그 중에서 우리가 유성구에서 처음으로 했던 것 중에 이제 어운동에 우리 도시재생 환경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도시재생에서 굉장히 우수한 사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지속 지수에서는 저희가 1위이고 이건 이제 30만에서 50만 사이 되는 이 자치구 단위의 도시 중에서 지금 전국 1위를 한 이런 사례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국민 행복 지수 이런 거 조사하는데 뭐 충청권에서는 저희가 뭐 1위를 뭐 항상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좀 이제 제가 조금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과학도시답게 IT 서비스 혁신 대상 이런 것도 저희가 유성구가 수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SNS 대상 같은 거는 지금 몇 년째 계속 저희가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간략하게 최근의 성과들입니다. 이게 작년 올해 성과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유성구의 여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맨 밑에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인구 규모로 따지면 지금 35만인데 이게 대전의 한 4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176만 평방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거는 대전의 3분의 1 이렇게 편하시게 현재 인구는 대전의 4분의 1, 면적은 3분의 1 이런데 아마 인구는 아마 향후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재정 자립도가 유성이 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아주 살림살이 하기가 좋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 실제로 재정 자립도는 26%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자치구들은 그렇게 여건이 좋은 건 아니다. 상대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재정 자립도가 좀 높다. 근데 이게 한 대전의 다른 자치구보다 평균 한 10% 이상 정도 높은 그런 상황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유성구의 정책 방향인데, 예, 저희가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좀 갑니다. 하나는 시대에 맞게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큰 틀에 어쨌든 국가가 나아갈 방향 또 사회가 지방행정이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있고 또 하나가 우리 특성을 살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런 과학도시로서 이런 부분을 선도하겠다 이런 방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분권을 좀 잠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를 계속 확대를 좀 하고 있고 금년에도 2개 동이 추가로 돼 있고 내년에 되면 한 5개 동이 추가로 더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결국 마을 자치가 중요한 거잖아요. 마을의 역량들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동체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공동체 지원센터도 설치를 하고 그 관련된 사업들도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또 젊고 교육 관련된 이런 저희 학생들도 많고 해서 이 교육 플랫폼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선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디지털 정책 비전 해가지고 유성의 디지털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것의 큰 이제 틀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부서도 좀 신설을 했고요, 작년에. 그리고 정책 비전을 설정을 하고, 관련돼서는 또, 조례도 저희가, 이런 과학기술의 성과를 만들기 위한 테스트패드 지원 조례 같은 것도 전국에서는 이게 처음이죠. 최초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브랜드를 좀 개발해서 유성 다과상 이렇게 해서 브랜드를 좀 개발해서 여기는 주로 이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저희가 선정을 해서 뭐 꿈나무 과학멘토 사업이나 이런 또 유아 놀이과학 교재 같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 하나 묶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유성 다과상이라고 하는 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행정도 스마트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이제 행정 서비스도 비대면이나 아니면 또 분산의 근무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저희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방향은 좀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외에 유성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유성 관광도시로서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온천 관광도시로서의 그런 사업들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축제 같은 것들을 좀 다양하게 좀 하고 있고, 코로나 시대에는 이게 분산해서 소규모로 하는 공연들을 좀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청년 예술인들이나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새롭게 저희가 좀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이런 비대면 이것도 많이 이동하는 것들이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이런 동네 주변에 이런 여가 공간들을, 문화 공간들을 좀 확충화돼서 저희가 지금 캠핑장도 지금 금년에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각종 이제 산책로나 이게 뭐 숲 조성 같은 것도 좀 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지금 이게 못했습니다만은 여름 물놀이장이나 겨울철 눈썰매장 같은 것도 동네 내에서 좀 이렇게 주민들이 가까운 데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제 디지털 행정 앞서서 좀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몇 가지 좀 특이한 사례들만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아마 이게 이제 비대면 행정도 필요하지만 말 그대로 스마트한 행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스마트하다라고 하는 뜻은 사실은 기술력이 뭐 첨단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얼마만큼 편리한 시스템이 마련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스마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디지털을 활용해서 고지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주정차 위반이나 다른 뭐 이렇게 체납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전자 고지서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회의 같은 거 하면 회의록 작성하는데도 굉장히 좀 큰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좀 회의록도 자동으로 자동 회의록, AI 회의록 같은 시스템 좀 만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테스트패드 지원 조례 가지고 했던 게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시스템 AI로 해서, 요즘에는 그 쓰레기 처리장 못하게 하는데 가면 그냥 사람 지나가면 쓰레기 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고양이나 개들이 지나가도 그 방석이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좀 바꿔서 실제로 사람이 가서 쓰레기를 투기할 때 그걸 캡처해서 이제 쓰레기 버리지 마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AI로 활용한 것도 지금 테스트패드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통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이 행정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공공 데이터를 제가 쭉 집적을 해서 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게 그런 정보들을 공간 쪽으로 어떻게 정보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GIS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해서 거기에 저희가 지금 한 110만 가지 정도의 통계 자료들 지금 DB를 좀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르신들 또 이 디지털 사회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경로당들을 쭉 구축을 해요. 저희가 조승래 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과기부에 쭉 요청하고 해서 이 한 사업이 있는데, ICT 경로당 사업이라고 그렇게 스마트 경로당 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유성하고 경기도에 있는 부천하고 전국에서 두 군데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거기 가면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배우시는 거고, 건강 체크 같은 것도 거의 이렇게 사이니지 같은 게 있어서 그 가면 자기의 뭐 그날의 건강 현재 상태나 이런 것도 좀 체크할 수 있고, 이런 스마트한 경로당, 그리고 실제로 이제 회의나 또 각종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 영상으로 참여해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자랑 같은 것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런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또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는 역량을 키워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이 계속 이렇게 총문같지가 않아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지금 다 못했던 얘기는 답변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화면상으로는 정상적으로 나갔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동안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역시 청장님의 어떤 민첩성 때문에 잘 극복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 인사도 드립니다. 이렇게 또 청장님께서 10분 가량의 어떤 유성구에 대한 구정이라든지 이런 행정 혁신 등을 소개하시는 거 보니까 1등을 유지하시기 굉장히 부담이 많으실 것 같아요. 1등 전국에서 1등의 유성구 그리고 국민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유성구에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또 다니실까 또는 그런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토론회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의미 있는 토론회를 통해서 청장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유성구의 미래를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그 미래가 저희 전국 균형 발전과 맞물려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토론회에 있어서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의 세션으로 분류해서 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에 있어서는 저희 각 위원님들과 그리고 각 국민들의 질문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미리 청장님께는 드렸었고요. 질의 내용이 세 가지 세션으로 있어서는 첫 번째 인구 정책과 일반적인 질의와 또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가 있을 거고요. 질의 후에 또 우리 패널께서는 또 거기 코멘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평생 교육 관련돼서 그리고 세 번째로 문화관광.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긴 했지만은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청장님께 질문하고 저희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탄소 중립과 인구 정책 일반적인 목차 질의에 있어서요. 1번 질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성구는 젊은 우리 청년 또는 젊은 인구의 이동이 또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또 노령 인구도 유지를 해야 되는 일환에 있어서 유성구엔 은퇴 과학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젊은 우리 인구 이동은 당연한다고 보긴 하지만 유성구에 있는 은퇴 과학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지원 방안 등등이 있어야 그분들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또 지원 방안이라는 활용, 은퇴 과학자 활용에 대해서 청장님의 어떤 계획이나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경력 우리 은퇴 과학자들 또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고경력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퇴직을 합니다. 1년에 300여 명씩 이렇게 퇴직하는 걸로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보면 대한민국의 60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생산력이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일자리를 해도 보면 청년 일자리나 또 이제 어르신 일자리를 하게 되면 주로 저희가 해보면 70대 이하로 60대가 일을 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완전히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분들이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도 이런 분들 훨씬 이제 높아진 거니까 신체적으로도 활동성이 왕성하시고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그 좋은 인적 자산을 활용을 못한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알고 작년에 그래서 이거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 예산들이 됐었는데 작년 국회에서 이게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통과가 안 됐었어요. 못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지방정부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금년 5월에 저희가 이제 이게 관련된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했고 사실 이전부터 저희가 한 2013년 이때부터 연우회하고 조금 이렇게 이제 관련 단체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기초지자체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받아가서 뭔가 지원하기는 좀 이렇게 재정적인 이런 굉장히 부담이 좀 있었죠. 그래서 좀 못했는데, 그래도 좀 이게 지금 어쨌든 시작돼야 되고, 또 유성이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 이걸 활용 못하는 것도 또 지방정부로서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원 조례를 올해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좀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려고 하면 또 다른 게 좀 필요한 게 또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이제 데이터 인력 양성 사업을 이분들이 좀 데이터 시대에 그런 걸 좀 배워서 좀 이렇게 또 이걸
취업이나 다른 거에 뭐 지원하는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지금 사업을 좀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이 DB가 제대로 지금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분야별로 뭐 지금 은퇴하신 분도 있지만 오래되신 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 단체들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정확한 DB가 없어서 그 DB 구축 작업을 좀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어젠가 제가 언론에 보니까 과학 은퇴하신 이게 기관장님을 중심으로 했던 이렇게 뭔가 비전 선포신 비슷하게 했던데, 그 단체들이 뭐 대덕클럽, 연우회 또 전 출연 기관장님들 협의회 뭐 이런 데서 같이 모여서 그런 노력을 좀 하자, 자기들의 그런 경력들을 지역사회 발전, 국가 발전을 하는데 좀 같이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언론 보도되고 했던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은퇴하신 전문 인력들은 그런 이제 또 다른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의지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고, 저희 같은 경우 그런 DB를 구축해 가지고 이걸 같이 특히 이제 산업 파트하고 연결하거나 배우는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더 교육하는 데도 지원해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네트워킹 잘 시켜줄 거냐. 우리 같으면 이렇게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같이 연결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또 지역에 보면 우리 조승래 의원이 또 국회 과방이 또 여기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같이 잘 좀 협의하고 대전시하고도 논의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유성만 활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국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좀 계획들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은퇴과학자의 데이터 구비 구축 데이터는 처음 시도하시는 것 같은 처음 시도하시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새로운 시도 등이 참 저희 유성구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물론 은퇴과학자 활용 지원 방안도 중요하지만은 또 저희 유성구가 또 젊은 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과 동시에 이거 뭐 경쟁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세종 이전에 있어서 인구 감소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정도나 유입 정책은 또 어떤 방법으로도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대전 인구가 계속 줄죠. 150만에서 지금 145만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수준인데, 사실 유성은 준다고 감소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희가 특이한 현상이 좀 있어요. 보면 제가 이제 매월 말 되면 이제 인구 통계를 해가지고 그걸 제가 확인을 하는데, 이게 지금 35만에서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새로 우리가 아파트에 입주 같은 거 하게 되면 좀 늘고 또 되면 또 중간에 또 빠져나가고 이런 것도 있는데, 세대 수는 계속 늘어요. 세대 수가 준 달은 한 번도 없어요. 세대 수는 계속 늘어요. 인구는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세대 수는 줄지가 않아요. 계속 늘고 1인 가구가 그만큼 계속 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성만 해도 한 40%, 세대 수로 보면 40% 정도가 1인 세대입니다. 1인 가구 세대. 인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17% 넘어서 한 18% 이제까지 돼가는 정도인데, 인구 수로 보면 세대 수로 보면은 40%니까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인 그것을 토대로 한 정책들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유성 자체의 인구를 놓고 보면 지금 서남북구원 있잖아요. 도안 2단계 개발 사업하는 그 서남북권의 유성 쪽만 해도 향후에 지금 현재 계획대에 있어서 지금 뭐 아파트를 짓고 있거나 아니면 뭐 착공을 했거나 아니면 계획됐거나 이것만 해도 한 5만 명 가까이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됐듯이 죽동지구에 또 지금 7천 세대 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안산 국방산단 이런 데도 이제 주거 시설이 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 지금 과학벨트 쪽도 지금 계속 거기도 아파트 짓고 있고 이렇게 되면 아마 향후 제가 볼 때는 45만에서 50만 정도, 물론 이제 출생률이 더 떨어지면 좀 다르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45만에서 50만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게 도시가 팽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근데 그게
보면 이 자체에서 그냥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대전의 인근 자치구의 인구 감소를 같이 따라오는 이런 것들이라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세종이 생기고 이러면서 유성은 어쨌든 세종하고 인접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유성, 세종 이쪽으로 지금 흐름이 좀 흘러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인구의 그 인구의 이동. 근데 이거는 메가시티 관점을 좀 봐주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대전 인구를 뚫고 세종 인구를 넣으니까 뭐 그럼 또 세종에서 그럼 다시 대전으로 이동하게 하냐 이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도시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래도 일정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고, 국가가 강하다고 하는 거는 결국 강한 도시들이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강하다고 하는 건 뉴욕이 있는 거고, LA가 있는 거고, 시카고가 있는 거고 이런 거듯이, 그럼 여기도 대전 자체의 규모를 가지고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강한 도시가 될 거냐, 그렇게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청권 메가시티 이런 관점에서 봐서 대전과 세종 정도는 특히 그러니까 같은 생활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같은 관점에서 보고 인구가 어디로 더 가냐 이런 것보다는 이 자체의 볼륨을 키우고 여기서의 도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게 1인 세대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세대가 분화되고 하는 이런 흐름에는 어떻게 맞춰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정책들을 펴나가고 그들이 또 공동체 속에서의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갈 거냐, 그것도 아울러서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으로는 뭐 유성이 중심이 돼서 나눌 수 있는 리더가 돼서 같이 메가시티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서포터 기능을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아침에도 우리 그 담당 유성구 직원 만나서 얘기 듣기로는 청장님 이런 1인 가구 증가에서 또 외로움 신설 해소팀까지도 또 세밀하게 또 준비하고 계셔가지고 반가운 소식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장님께서는 이런 것까지 또 신경을 쓰시는구나. 또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좀 열심히 일하신 청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런 질문은 계속하겠습니다. 네. 자, 인구가 이제 유입이 되고 이제 인구 증가가 되고 이제 유상에 이제 저희가 청장님께서 그리는 그림들이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온천 도시로부터 과학 문화 도시 그 완성이 되면 이제 유성의 비전이 과학 문화 도시로서 어떤 비전을 유성구가 준비할 필요가 있는지 그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유성이 예전에 보면은 이제 온천 관광에서 이제 관광 도시 이렇게 보였다가 지금은 이제 과학 인프라들이 집적돼서 있으면 이제 과학 문화 도시. 근데 이제 집적이 돼 있었지 사실은 이제 문화까지 되거나 사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과학 문화 도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유성이라고 하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대전환이 오는 거잖아요. 대전환이 오는 거면 도시가 아마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엄청난 빠른 속도의 변화와 또 포스트 코로나가 가져온 그 이후의 상황 놓고 보면 도시의 모습이 한 10년 후는 지금보다는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보는데, 그런 이제 미래 도시의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는 유성이 가지고 있다고 봐요. 다른 대도시의 자치구하고 좀 다른 점이 굉장히 발전된 도시이기도 하지만 여유 공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통 대도시의 자치구 하면은 딱 붙어 있어서 막 건물과 도로와 이런 게 다 전부 붙어 있는 이런 건데, 저희가 유성은 어쨌든 동별로 이렇게 주거지별로 이렇게 분산 권역별로 되어 있으면서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여유 공간들이 있는 거고, 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인프라를 아마 이렇게 좀 깔기가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이제 미래의 도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과학과 기술 로서 이 위기나 그걸 극복해야 되고 또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런 자산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유성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그냥 이런 지역에서 국가적으로 또 그렇지만 아마 인류 사회가 미래에 어떤 도시 속에서 살 것이냐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유성이 좀 이렇게 해서 좀 선도적으로 좀 그런 인프라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보고 그런
도시로 가기 위한 것들을 저희가 큰 꿈을 그리고 좀 가봤으면 좋겠다. 비전 이거 하는 거니까. 예. 예, 아유, 우리 청장님 말씀 듣고 나면은 제가 유성에 살길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희 근무지도 마찬가지로 한밭대 충남대 교직원 뭐 직원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구청장님의 또 밝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행복 지수는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저희 패널들의 코멘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구청장님과 유성구의 은퇴과학자 활용, 그리고 세종시 이전과 인구 감소 등을 또한 메가시티로서 극복한다. 또 유성구의 미래에 있어서는 과학도시로서의 어떠한 과감한 선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유성구의 미래가 있다라는 청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여기서 좀 패널들께서 이 청장님 말씀에 코멘트라든지 있으시면은 강 교수님 먼저. 네, 강석구입니다. 이제 사실은 그 은퇴과학자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전국에서 저희 유성구가 아마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안에 이제 제 이제 코멘트라고 할 것 어떤 그런 좀 바라는 거는 저희도 언젠가는 은퇴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학자들의 또 다른 부분에서 인생 2막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은 돈을 받고서 어떤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네트워크나 이런 어떤 인생 2막에 대한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아직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조성래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허태정 시장님도 그렇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분명히 관심을 가지실 거니까 저는 이걸 이용해서 예산을 좀 일단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든 그분들이 은퇴한 이후에도 연구에 종사할 수 있는 뭔가의 민간 연구소를 구립이든 도립이든 시립이든 이런 걸 좀 만들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현직에 있는 분들과의 커넥션을 좀 만들어서 같이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이제 아까 얘기하신 조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과기정통위에서 또 그런 걸 좀 하면 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또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걸 하려면 뭐 너무 잘 아시지만은 이 고용노동부나 이쪽에서는 우리 석사급 이상을 이게 채용을 하면 또 예산도 주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은퇴과학자를 채용했을 때에 대한 그런 예비비 같은 것들을 좀 예산안에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제안하는 좀 아이디어를 내면 앞으로 아마 전국에서 그런 은퇴과학자들이 이 지역을 떠나는 일에 대해서는 좀 사실 좀 좋은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하신 세종시나 이런 쪽과 연결을 하려면 저희의 갖고 있는 은퇴과학자들과 그리고 현역에 있는 과학자들하고 세종에 있는 또 마찬가지로 은퇴하신 공무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을 또 연계해서 산업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인 방안으로 예산과 아까 거버넌스죠. 말 그대로 얘기하면 이분들을 구립이 됐던 구립연구소가 됐던 아니면 시립연구소가 됐던 그런 걸 만들어서 좀 해주시면 아마 저도 언젠가 은퇴하겠지만 그때는 우리 아시겠지만 연금 많이 못하죠. 연금 타면은 돈 많이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 적은 예산으로 우리 잘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도는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한 가지 더 아까 얘기하신 유성구의 미래에 대해서 저는 과거에 제안하기를 우리 독일의 하노바처럼 켈른처럼 좀 이런 컨벤션의 도시도 괜찮지 않을까. 과학이나 물론 과학도시라는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옛날에는 온천도시 또 이제 그 다음에 과학도시.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제가 제안했던 거는 컨벤션의 도시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유성구가 이렇게 좋은 도시인 줄 알았으면 유성구로 이사를 빨리 갔어야 되는데. 당대 이희성입니다.
과학문화도시라는 도시 이미지의 컨셉은 유성하고는 정말 잘 맞는 그런 이미지인데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선결 과제가 있다. 왜냐면 유성구가 과학도시라는 이미지에 있어서 정부 출연출자연구소가 가장 핵심적인 코어인데 그들과의 그 연계 네트워크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 이 대전시에서도 아시겠지만 그 굉장히 좀 많은 관계성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제도 조직을 하나 만들었죠. 예. 근데 이제 유성구는 기초 단위이다 보니까 그쪽에 제가 연구원들이 대부분 또 구민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왜 행정하고 자꾸 이게 좀 뭔가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만들어지냐 그랬더니 필요할 때만 이야기를 한다. 이제 상시 협력 체계라는 걸 참 얘기를 하세요. 상시적으로 만나고 여기 청장님 말씀하신 미래비전에서 1순위를 사람으로 놓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은퇴과학자가 됐든 아니면 지금 그 출연출자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그 과학인들이 됐든 상시적으로 어떻게 소통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할 것인가. 그러려면은 어떠한 좀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일종의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형태의 그 시스템, 축제라는 게 있지만 유성은 이렇게 보면은 과학 문화 도시지만 문화 관련 영역에서 과연 과학자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딱히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과학 문화 도시에 대한 이미지의 핵심 코어인 정부 출연 출자 기관의 과학인들이 우리 안으로 녹아들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 나온 김에 컨벤션은 잠깐 얘기했지만요. 대부분의 컨벤션 시설이 다 유성구에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 관광이든 아니면 컨벤션 산업이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제가 지금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 김영아입니다. 예,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워낙 유성구가 잘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유성구에 살고 있고 직장도 유성이다 보니 또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 대학에 그 명예교수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공간 때문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은퇴 과학자까지 안 가도 저희 은퇴 교수님들도 어떤 공간 안에서 무언가 지역을 위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공유 공간 이런 게 없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처에 저희 국립중앙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과학 해설로 해가지고 몇몇 분들은 거기에 공간을 만들어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국립중앙과학관 사정인 거고 저희 그 유성구 지역 안에 이렇게 이제 고경력 과학자들이 많고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지금 은퇴 후에 정주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본인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든지 이런 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정말 이 안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좀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는 어쩌면은 은퇴 후에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이미 뭐 30대, 40대부터 커뮤니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게 꾸준히 이어져서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뭐 일반적인 마을 공동체의 공유 공간도 있겠지만은 좀 그런 거를 생각해서 전문가 집단의 공유 공간 그러면서도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전문가적 역할들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TP 같은 그 대전 TP만 해도 뭐 액수는 크진 않지만은 한 번에 15군데 정도 해서 기업하고 전문가 매칭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액수는 적어요.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가서 뭐 8개월, 10개월 정도라도 기업하고 연결해서 10회 정도 하면은 비용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구해서 좀 예산 지원을 해주시면은 또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1인 가구가 다른 지역은 노인 인구가 증가를 해서 1인 가구가 많지만 저희 지역은 지금 젊은 층들의 1인 가구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외로움 해소팀이라든가 이런 데도 결국은 젊은이들을 위한 것들이 많이 발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시설이 구암동하고 전민동 두 군데 있는데 사실 젊은 층의 1인 가구는 결국은 대학가 근처에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밥 먹고 술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정말 체험하고 자기의 직무를 개발시킬 수 있는 것들을 그런 지역에 좀 평생교육 시설을 좀 작게라도 해준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총장님 간단히 답변하셔도 되고요. 다시 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아까 이제 제가 그 드릴 수 있는 말씀 중에 좀 이제 아까 컨벤션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관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 이제 큰 도룡동이나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그쪽의 문제인데 거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뭐 DICC도 지금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조금 규모가 좀 더 좀 컸으면 한 국제적인 이렇게 좀 그걸 하려 그러면 조금 규모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거기 지금 도룡동 주변이 최근에 굉장히 뭐 신세계에 또 들어오고 했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좀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좀 그거는 좀 사람들에게 유인 효과는 있겠다. 그 신세계도 그렇지만 오늘 제가 오전에 그 e스포츠 경기장 새로 짓는 데 가봤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주 굉장히 말 그대로 다른 지역의 e스포츠 경기장이 우리 축구 경기장으로 따지면 종합운동장에 있는 경기장이라고 보면 우리 e스포츠 경기장은 축구 전용구장처럼 돼 있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단지 e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행사들하고 뭐 사람들 유인하고 하는 그런 걸 하기 좋은 그런 것들이 좀 돼 있고 해서 지금 마케팅 공사가 지금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지금 그 주변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마케팅 공사와 같이 하면 프로그램도 그렇고 저희가 몇 가지 사실 지금 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으면 저희가 마케팅 공사하고 얘기하면서 아이디어로 좀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같이 큰 이벤트를 좀 하면서 국제적인 이벤트 아니면 뭐 이렇게 단순한 지역적인 거 말고 우리나라를 넘어서는 이벤트 같은 것도 좀 하면서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그게 자연스럽게 관광으로 이어지고 도시를 알리는 또 효과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국 이제 그 고경력 전문 은퇴자들을 활용하는 거는 공간의 문제와 예산의 문제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공간의 문제는 뭐 해도 끝이 없겠죠. 워낙 많으니까. 근데 지금 나름 그래도 좀 거점이 될 만한 공간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뭐 광문화산업진흥원도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그분들이 어울릴 수 있는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어떤 거점 공간들 하나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아까 그 공간 중에서 청년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평생학습 뒤에 또 얘기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공간도 필요해요. 그나마 대전에서 평생학습 센터라고 가지고 있는 게 유성구가 유일한데 이게 이제 분야별로 좀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세대별로 좀 이게 좀 안 돼 특화되는 것들 좀 우리가 수용을 못하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한번 더 고민하고 만들고 어쨌든 주어진 숙제라고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네, 청년 중에 저는 이제 60대 청년들을 좀 위해서 해주셨으면 언젠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성구는 그게 정말 차별화돼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골에 노인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시골에 노인들 시설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유성에는 그런 시설보다 더 필요한 것들이 그들의 아직 일할 수 있는 지식이나 또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를 저는 국가 과학기술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중앙정부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 대전시의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로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도 사실상 좀 필요하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것을 유성구의 구립 연구소 아까 말씀드렸던 또는 이게 커 나가서는 이제 시립연구소처럼 좀 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기금은 또 이제 또 별도의 문제겠지만 한번 그런 것을 시작해 보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제안 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강 교수님이 꺼주셔야지 제가 바로 잘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게 끄고 켜고가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예, 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또 강 교수님 말씀드리다 보면 또 뭐 강 교수님 퇴임 준비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뭐 넘어가겠지만은 일단 뭐 지금까지도 유성구에서의 복지 정책이나 은퇴 과학자에 대한 계획도 상당히 많으신데 여기에 뭐 우리 위원님들의 또 추가적인 또 요청 사항을 또 받아들이고 하시면은 일거리가 들어가시면 굉장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청장님. 일단 예, 어쨌든 뭐 청장님 또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조금 많은 질의가 있긴 있었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몇 가지 질의는 생략하고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평생교육 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평생교육 쪽으로 해서 질문 내용에 있어서는 12번부터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저희 유성구에 있어서 평생교육 등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보편적인 평생교육으로 해서 많은 구에서의 노력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학력에 있어서는 학력의 커스터머들이 이제는 20대 초반에 어떤 젊은 학생들이 아니라 평생을 공부하는 또 교육에 있어서의 시장이 20대가 아닌 우리 평생의 연령대가 커버하고 있는 가운데 유성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계신 거하고 또 이런 공공책무로서 모든 국민에게 평생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일부 계층만 또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일부 계층만이 이제 학습에 참여하고 있다고도 하는데 이런 문제 해결 방향 뭐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일부 계층을 위해서도 문제 해결 방향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좀 분류해 보니까 지금 평생학습 하면 이제 일반적인 인식이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취미 활동 뭐 이런 정도 인식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은 좀 이제 변했지만 저희가 유성구의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사람들 보니까 50에서 69세 여기 참 하시는 분들이 전체의 그 60% 가까이 돼요. 그게 뭐 2019년도, 20년도 코로나 전부터 따져봐도 뭐 55%, 65%, 50% 이 정도니까 거의 3년 평균 내만 60% 정도를 그 연령대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있잖아요. 20대 청년들 참여율은 1, 2%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학교를 다니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학교에서 자기 전공에서 배우는 것 이외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은 학교에서 아마 그걸 수용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여율이 있고 그것보다는 저희가 프로그램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전에 학교들과 또 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한번 얘기를 저희가 할 때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 각각 어떤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지, 뭐는 필요한데 개설이 안 된 게 있을 거고, 어떤 것들은 다 중복되어 있는 게 있을 거고, 저희도 보면은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2군데, 안 그러면 행복센터, 동에서 각 동별로 하는 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또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지금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유성은 또 대학이 굉장히 많으니까 대학들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고, 또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막 이게 돼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그게 어디서 하든 내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귀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인데, 그게 지금 조사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각각 좀 나누어서 우리가 그 역할 분담을 좀 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계획들을 좀 그 방향들을 잡고 좀 저희가 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가 이제 디지털 그 역량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사회가 급속도로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 주민들의 디지털 역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특히 이제 취약계층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디지털 역량이 안 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나중에 디지털 역량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는, 가난하게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이 있으면 뭐 어디 갔는데 자기가 그걸 활용해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뭐 여행을 다니든 뭘 물건을 구매하든 뭘 먹든 아니면 뭐 운동을 하든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돈이 있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으면 그게 뭐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쪽에 저희가 일자리도 그렇게 해서 좀 청년들이 그걸 이제 이렇게 코칭하는 청년들이 좀 이렇게 있는 거고, 또 어르신들은 또 그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또 배우게 하고, 나머지 우리가 디지털 배움터를 사실은 우리 각 동별로 다 해가지고 17군데를 지금 저희가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면으로 못 해가 좀 그런데, 지금 이미 그 공간은 마련돼 있어서 거기 가시면 그걸 배울 수 있도록 좀 하고 있고, 그것이 비단 그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심하게 되게 가면 좀 심화 또 학습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또 평생학습의 한 방향을 좀 정하고 있고, 지금 아까 우리 김영하 교수님이나 또 우리 또 강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특화돼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해야 되는데, 50 플러스 세대, 5060 세대들 위한 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 5060 청춘대학 이래가지고 좀 프로그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제 나와서 그 배움과 일자리도 좀 가시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미 수료하신 분들이 그렇게 해서 좀 하는 것도 있고, 좀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하필이면 이제 작년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그걸 활동을 못 해가 좀 그런데, 지금 그 조합 만드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5060은 이제 그래도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더 다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그 청년들이 필요로 한 평생학습, 이 부분도 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게 아주 어려서부터 전 세대를 다 아우르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어떤 특정 세대에 50 이상의 세대에 주로 이제 이용하는 이런 형식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하는 계획들을 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 5060 세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만들으셨으면 저도 또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총장님. 아니, 모든 계획이 참 철저하시고 참 세밀하다, 또 배려도 하고 계시다라는 그 느낌이 좀 많이 와닿고 있습니다. 평생 교육에 있어서는 또 저희 학교의 또 책무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을 또 구해서 직접적으로 또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희 학교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또 감사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보편적 평생 교육에 있어서 좀 앞서가고 계신 유성구 정책에 또 감사드리고요. 또 문화관광 쪽으로 저희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번 질인데요. 15번 질의 문화관광 쪽에 있어서 즉 저희가 이제 이 유성을 쭉 보게 되면은 지역 공동체에서의 은퇴 과학자들이 또 할 수 있는 보편적 평생 교육,
다양한 말씀하셨던 모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그리고 교육 퀄리티 그리고 문화 퀄리티가 유성에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부분에 포션이 유성구에서는 계획을 하고 계신지, 또 저희가 늘 개최했던 유성 온천 축제 관련돼서도 개최 성과나 또 시효 기간에 대한 평가를 또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관광 개발과 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메가 이벤트의 필요성이 과연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이제 마지막 질문하신 메가 이벤트, 그렇죠. 그게 우리가 국제적 경쟁을 가진 글로벌 도시로서 성장하려 그러면 그만한 외국인들이 여기를 올 만한 메리트도 있어야 되고, 또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면 그냥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비즈니스 차원에서 올 수도 있지만, 그럼 그들이 와서 여기서 또 즐기는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도시가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지리적으로 유성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마케팅 공사나 이런 데하고 좀 저희가 좀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문화 관광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크게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용역을 이번에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문화재단, 문화관광재단 이런 정도까지 해서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좀 대응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매번 순환보직하는 우리 직원들이 그걸 하기에는 그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또 권한을 갖고 이렇게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제도적인 걸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투 트랙이에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외지에 계신 분들이 왔을 때 그래도 여기에 굉장히 매력을 주고 또 그분들을 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유성이라고 하는 데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그 자산들, 여러 가지 특화된 그런 인적 자원들이 이 안에서 융합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 거냐. 네.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유성의 구민들이 문화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도시도 안 되는데 그게 외지인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제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관광 거점지구 조성 사업이 작년에 지금 돼서 온천관광 거점지구로는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서 투입을 하지만, 그런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대외적인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구성원들이 거기서 어울리고 같이 즐기고 하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창의성도 나오고 융합도 되고 그런 것들을 같이 동시에 추진한다라고 투트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기에 유성에 과학도 있고 국방도 있고 도농복합시설 농업도 있고 관광도 있고 교육 젊음의 도시고 이런데 이것들이 한때 어우러지는 그런 이 장이 사실은 없어요, 유성에. 이들 같이 이제 거기에 어우러져야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면 청사에서 뭐 저기 하시는 공무원들도 많고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 연구원들, 또 다른 그 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많고 또 젊은 학생들도 많고, 뭐 우리 어디 가서 경험하지 못하는 뭐 이렇게 군인들도 많이 계시고, 이게 좀 어울려야 될 텐데 각각 자기 어떻게 보면 범위 내에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서로 어울리고 지내고 이런 데다 보니까, 그래서 그 어울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부분, 지역사회 구성원들한테 문화적인 만족감을 주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와 또 그런 컨텐츠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그걸 같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네, 유성이 전에 참 관광도시로 상당한 역할을 했고 또 도시 발전에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온천이라는 단일 컨텐츠가 좀 약화되면서 관광도시의 명성을 좀 잃어버린 것도 사실인데, 계획공모형으로 지금 관광 거점 도시 굉장히 좋은 또 정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재단을 통해서 이제 문화재단이 됐든 문화관광재단이 됐든 어떻게 보면 그 일을 전담할 수 있는 그 행정체계를 출연출자 기관을 만든다는 데서 굉장히 저는 공감을 하고 또 유성이 참 앞서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봤습니다. 이 관광은 두 가지 정책이 있죠. 개발 정책이 있고 진흥 정책이 있는데 개발 정책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진흥 정책은 있는 것들을 어떻게 아이디어를 짜내서 하면 또 비용 대비 효율성은 좀 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진흥 정책의 핵심이 결국은 프로모션 이벤트라고 하는 축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성 온천 축제가 그동안 참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현재로는 진흥 계획에 있어서 축제는 기능 분산형 축제로 다원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형태의 축제 필요하고 관광객을 위한 또 축제 필요하고 또 이미지 제고라든가 국제적인 도시 이미지를 쌓기 위한 그런 메가 이벤트 아까 말씀하신 것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 축제 하나가 모든 걸 다 하는 통합형 축제였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장님도 그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것이고 또 한 가지 많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또 관광 상품이 있죠. 그게 이제 국화전시회고 국화전시회가 좀 더 확대돼서 이제는 유성 온천공원과 갑천공원 그리고 유림공원을 아우르는 도시공원을 벨트화시키는 도시공원 축제로 이렇게 좀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는 꽃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 외부에서 또 방문해서 또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도시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점조직이 아닌 하나의 벨트화시키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전략을 좀 하나 가지시고 접근하면 아마 유성이 갖고 있는 자원이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사실은 이제 저희 유성과 같은 이제 온천 중심의 관광을 했던 곳이 도고 온천도 있고요. 또 옛날에 또 많은 온천 지역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유성은 그런 부분에서 대학이 존재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는 부분에서 잘 연결돼서 이 어떻게 보면은 도시의 좀 아이덴티티가 좀 잘 넘어갔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우리 이성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벨트화되고 기능 분산이 돼야 되는 축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성이라면 이 갑천에 있는 수변 공원들을 이제 신세계가 이제 뭐 새로운 건물들도 생기고 저쪽 그 아래서부터 위까지 이제 공원화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옛날에 관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서 말 그대로 얘기하면 사이트싱이라 해서 가서 눈으로 보는 관광이지만 이제는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들을 사실상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걷고 운동하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다 보면 관광의 개념에 대한 것들 또한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온천에서 과학도시로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이제 새로운 어젠다에 맞춰서 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목공이나 목재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요, 사실은 이러한 축제에서 어떤 부분들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그 참여하면서 하나라도 그거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체험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유성이 전국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인들이라든가 학자라든가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수요 계층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뭐 지금 못하고 있지만 와인 축제를 우리가 했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대전시에서 두 개 있는 우리가 되게 하나는 와인 축제고 하나는 우리가 과학기술인 이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면 과학도시에 대해서 했지만 어느 도시에서도 그 두 가지가 그렇게 성황리에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문화적 특징이 따로 있다는 거거든요. 수요 계층에. 전 그래서 청장님께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유성구에 있는 이 수변 벨트를 잘 활용하고 서구하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대전시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 대학로처럼 주말 언제는 이 차량이 통제가 되면서도 많은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치유의
치유의 관광이라든가 치유의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제안 드립니다.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뭐 조금 작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제 평생교육에 대해서 그 평생교육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직업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서 본인이 취미활동이라든지 제2의 직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릴 때부터 노인까지의 그런 교육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대학교 4학년 학생들 보면은 저희 집에도 4학년이 있는데요. 다른 지원비, 뭐 훈련기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됩니다. 신청만 하면은. 근데 당장에 필요한 거는 지원을 하려면 영어 성적이라든지 하려면은 그런 뭐 토익이나 토스나 오픽이나 이런 경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10만 원이 넘어요. 한 번 볼 때마다. 근데 한 번에 점수가 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있는 이런 사업단이라든지 학교의 정부재정 사업에서는 그런 자격이나 영어 성적 특히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외로움 해소팀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정말 현실적으로 대학생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면 아무 데서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다면 이제 그런 게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뭐 복지센터라든지 구라든지 뭐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이든 엄청 많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알려면은 일일이 하나씩 다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로 저희가 무슨 교육 해가지고 뭐 커피 바리스타다 이러면은 그게 쭉쭉쭉쭉 나아가서 하는 그런 지금 디지털 쪽으로 강화를 많이 시키시니까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어 주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 부분에서 질문에 나중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두 가지가 이제 저희가 그 과학이 강한데니까 과학하고 문화가 융합되어 있는 그런 거리. 그래서 지금 예시로 들었던 뭐 신세계 아트 사이언스 센터 이런 데 같은 경우 아싸 지금 하잖아요. 원래는 인싸가 좋은 건데 아싸는 안 좋은 건데 예, 어쨌든 아싸로 됐잖아요. 그렇다면 저같이 이제 그 원희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물관리 쪽도 하는데 지금 물 쪽은 어쨌든 수변공원 이런 데를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환경부에 저촉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다면 약간 위로 해서 지금 공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 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청남대부터 메가시티로 해서 청남대, 대청호, 세종, 그다음에 공주로 이어지는 거를 지금 개발을 하려고 지금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유성만 본다면은 신세계에서 저희 갑천을 따라가지고 하는 근데 일반적인 게 아니라 저희 그 오면서 과학과 관련된 연구기관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특색 있게 과학과 융합적인 그런 환경 공간 이런 것들을 조금 구획을 해주시면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구민들이 특별히 여기는 특별한 곳이다라고 느낄 것이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면서도 재미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걸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우리 교수님들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역순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억하기 쉬울 것 같으니까. 김여하 교수님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는데 과학문화거리 이 사업이라고 사실 시에서 추진하는 게 있는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처음에 기획할 때 우리 연구원들하고 대전시하고 대덕특구하고 대전시하고 또 우리 유성구도 같이 포함돼서 같이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들끼리 막 이런 아이디어 내고 해서 만든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그게 이제 과기부 중앙정부의 이제 사업을 따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앙정부의 사업을 따오면 또 중앙정부의 그 틀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그림을 그리는 게 조금 달라져요, 그림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아쉬워요. 사실 정부의 예산을 준다고 하는 부분이 그냥 그 부분 주고 그냥 현장에서 가장 맞게 좀 하는 거거든요. 위에서 보는 것도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자꾸 이렇게 연구원들이 요구하는 걸 처음에는 이제 그 시에서 이렇게 좀 1차 검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중앙정부에서 2차 검토 들어가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딱 규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회계처나 있는 게 그렇게 안 되면 또 굉장히 문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틀에 맞다 보니까 저는 엉뚱한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이래 돼서 과학문화의 거리 사업이 있기는 한데 그게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좀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지금 온천 관광 거점지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사실 지금 이제 문광부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또 좀 어쨌든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 조금 좀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국가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 중복이 되거나 이러면 또 안 된 것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맞는데 어쨌든 그걸 맞춰가는 것들이 좀 그래서 과학문화 거리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 도시에서 현재 거기에 있는 분들이 가장 좀 현실적인 것들 그렇고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무원 시각에서 보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그랬죠?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기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지금 시대에 보면 창조적 파괴를 해야만이 경쟁력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행정이 그걸 하기가 쉽지 않은데 좀 이 기회에 저는 우리가 내년 대선도 있고 하니까 대권 주자들이 국가의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런 규제 계획 단순히 해봐야 안 되니까 창조적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과감한 이런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꿔주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 왜 포지티브 방식이잖아요. 좋은 말로 포지티브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만 규정해 놓는 법이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으로 좀 바꿔서 그런 것부터 좀 이렇게 논의를 해봐야지 우리가 이 규모가 크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주변의 이 열강들하고 경쟁하는데 그런 것도 뒷받침 돼주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그걸 갖출 수 있을 거냐 그런 생각도 좀 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너무 엉뚱한 대로 나가긴 했는데요. 그렇단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강석 교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저기 이 갑천 이 수변공원 이 말씀인데 사실 이제 저희가 시장님하고도 가끔 거기를 뭐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게 마땅하지 않다. 정말 좋은 이 경관이고 하는데 그래서 근데 글쎄요 시장님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시장님도 막 아는데 이게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좀 일단 뭐 다른 무엇부터 좀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시 재정 막 이렇게만 생각하면 또 답이 안 나오니까 그것도 역시 창조적 파괴식으로 생각을 해서 정말 그게 이제 아마 대전을 상징하는 아마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될 거거든요. 대외적으로 딱 대전하면은 랜드마크로 해서 사진 찍어서 보이게 되면 그걸 보여줄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뭐 사람들이 거기 쫙 나와서 각종 공연도 즐기고 어울리고 뭐 축제도 하고 행사도 하고 좀 그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이제 이성 교수님 말씀을 해서 이제 뭐 기능 분산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이게 이 코로나 겪으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 그 경험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년에도 국화 전시회 그걸 할 수 없어서 동별로 다 막 분산을 했잖아요. 그리고 공연도 막 이게 근린공원들 같은 데서 하고 하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주민들의 만족도.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하면서는 처음부터 상반기부터 분산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동별로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할 때 5월에 온천축제도 못해서 그걸 못한다라고 해서 안 하지 말고 비대면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달간 분산해서 야간에 5월 내내 이렇게 공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편으로는 그게 그냥 날짜별로는 분산이 되지만 주민들이 외부에서 올 때 볼 때는 상시적으로 저 거리에서는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게 좀 사람들한테 기억에 남는 게 돼서 새로운 발견을 저희가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참 좋다. 그래서 우리가 동별로 축제도 좀
그 원래 유성을 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마을 축제를. 근데 그 또 하루 하지만 그래도 비용이 꽤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주말마다 나누어서 소규모 공연으로 해주면 봄, 가을로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구청에서 하는 이런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어떤 주는 이제 구청에서 하는 거고 어떤 데는 또 이제 동에서 하는 거 이렇게 하면 그럼 매 주말이면 우리가 멀리 가는 것이 어렵고 하다고 하면 우리가 뭐 어디 갈까? 아이 데리고 어디 갈까? 뭐 우리 부모님 모시고 어디 좀 갈까? 계획 잡아가지고 가실 수 있으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는 때는 동네 공원에 나오면 거기에서 공연이 되든 프리마켓이 되든 아니면 뭐 다른 주민 행사가 되든 뭐라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이게 동네가 문화적인 품격을 높여가는 거 아닌가 해서 새로운 발견에서 금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여름에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힐링 쿨링 축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촌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지금 가을에 지금 국가전시회부터 그렇게 할 거고요. 겨울에도 지금 이제 빛을 좀 주제로 해서 겨울은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뭐 지금 크리스마스 있고 하면은 또 이렇게 그런 빛 이런 거 좀 좋잖아요. 그래서 사시사철 다른 형태의 우리 온천로나 이런 데서는 갑천이나 여기까지 연결해 가지고 다른 계절에 맞는 그런 컨셉을 맞춰서 축제나 공연들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좀 총장님께서 계획을 막힘없이 그냥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진행하기도 좀 굉장히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어쨌든 총장님의 어떤 계획과 또 프로다운 또 의식이 또 이 유성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됩니다. 참 과학도시, 문화도시, 문화관광, 평생교육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의 어떤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문화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화의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그래서 여지껏 저희가 알고 있고요. 또 유성구의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정책을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성장의 이면에는 좀 빈약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우리 이성 교수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데 뭐 저기 이 교수님께서 즉 뭐 성장이 그런 빈약한 뭐 자,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시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떤 퀄리티의 문화가 유성구에 맞는지 뭐 이 교수님께서 직접 뭐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인프라에 대한 지표가 있죠. 그런 중에 이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게 가장 뭐 어디가 이제 관광 도시에 대한 지표는 이제 특급 호텔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처럼 문화 인프라의 그 상징적 공간은 이제 문화예술회관, 대전에 이제 문화예술의 전당이 있고, 근데 5개구 중에 아쉽게도 유성구만 현재 없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를 보니까 2024년에 전민동에 복합문화센터가 건립 예정이라고는 돼 있지만 상대적으로 유성이 인구 35만, 36만 계속 성장하고 또 신도시 지역에는 이제 그런 요구가 더 많더라고요. 아파트 숲만 있지 제대로 된 문화 인프라가 없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도시 성장과 더불어서 구민 삶의 질과 연동된 중요한 영역이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문화회관 설립을 해야죠. 그게 아마 주민들 중에 그걸 추진한다라고는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좀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아니 이게 문화회관이 없어요. 이 도시에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공공기관들이나 대학교들이 있고 해가지고 뭐 좋은 공연장도 많고 막 이렇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 조승래 의원님이나 하태경 지장님이랑 얘기를 해서 사실은 지금 그 이제 위치를 갑자기 하다 보니까 조승래 의원님하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 예전에 이제 또 문광 쪽도 좀 있고 해서 저기 이제 이상민 의원님 또 계시지만 그 지리적으로 위치가 지금 저희가 한 군데 정해놓은 데가 좀 갑 쪽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화회관을 할 건데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우리
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유소스텔 있는 그 공간이 사실 지금 활용을 좀 거의 못 하고 있는데다가 다시 그걸 좀 어떻게 보면 재건축을 해야 될 정도 노후화돼 있죠. 근데 이제 위치가 유소스텔로서 하기에는 예전에는 그게 이제 수도권 거기에 쭉 떨어져 있어서 대학 근처로만 돼 있었지만 지금 주거지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유소스텔 기능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소스텔이라기보다 청소년 수련 시설을 별도로 다른 이렇게 수련하기 좋은 그런 장소로 좀 옮기고 그 공간은 주민들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거기를 이제 저희가 문화회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좀 추진하자라고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그 저기는 종료되는 거는 서로 됐죠. 그래서 아마 금년까지는 아마 뉴스호스텔이라고 저기 될 텐데 아마 그게 이제 활용을 사실 작년부터 이제 운영을 못 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서.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쪽을 부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을 좀 할 생각입니다. 공간이 꽤 넓어요. 아시다시피 그 운동장도 있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까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를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이미 이제 우리 유성 문화원 있잖아요. 근데 문화원 분들도 좀 어디가 위치인지 모르지만 대충 이제 문화회관 설립한다라고 하는 걸 제가 한 2년 전 그때 벌써 이제 말씀을 드려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됐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재단 설립하고 또 이제 문화회관 건립하고 하는 부분들은 내년도부터 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좀 될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감사드립니다. 깊은 소식일 것 같아요. 저희 충남대학교 구성원들은 정심화에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늘 주차 문제 때문에 컴플레인이 많았는데 청장님께서 해결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녹음이 다 되고 녹화가 되고 있고 또 늘 그 녹화된 거를 갖다가 우리 과장님께 보여드릴 테니까 어쨌든 그래서 좀 해결이 될 수 있어서 참 기쁜 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저희 충남대학교 얘기도 마지막으로 해서 충남대학교 죄송합니다. 예, 청장님이 답변 준비할 시간 미리 이렇게 드리는 거죠. 제가 실수하면서. 자, 충남대학교 부속 농장 부지 핫 이슈입니다. 땅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지금 오늘 말씀 나누셨던 그 계획도 거기에 또 포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은퇴과학자의 어떤 센터라든가. 그래서 부속 농장 부지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저희 끝나기 전에 한 5분 정도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성원들이 어떤 답을 듣고 싶은 거는 정확히는 아니고요. 청장님도 알고 계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유성이 그 자리가 되게 이제 넓었죠. 근데 이제 많이 이제 발전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지역에 여기에다가 이걸 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충남대 농대가 갖고 있는 어떤 농장이라는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세상이 변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 대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지난번 조승래 의원님 모시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과방위 간사로서 좀 그런 방안도 좀 여쭤보고 또 우리 농대 젊은 교수님들도 미래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어떻게 좀 꾸며가는 일들을 좀 이게 계획할 수 있다. 근데 그 안에 또 최근에는 또 우리 어태정 시장님께서도 도시농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지역이 또 유성구 안에 있는 지역인데 그 안에 또 우리 구청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가 이게 시민들과 소통하고 과학기술, 우리 요새 그린바이오 융합과학기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메카로서
또 옆에 우리 저희 충남대학교의 농대에서 갖고 있는 이런 많은 기술들을 세계 100대 대학 안에 들어갑니다. 단과 대학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냈으면은 지역에 좀 이렇게 우리 이바지할 수 있는지 그런 의견도 좀 여쭙고 싶고요. 또 그 안에 또 보면 또 하나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면 요새 도시재생이라는 걸 많이 하는데요. 그 안에 보면 주민들이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걸 많이 해요. 근데 주로 뭘 하냐면 텃밭 키우고 목공하고 뭐 수제 맥주 만들고 뭐 마을고 뭐 원예 정원 만들고 하는 게 그게 다 농대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농장이 있으니 좀 이렇게 잘 활용해서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을 좀 테크니컬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뭐 꼭 뭐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한번 방향성에 대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방향성을 얘기하기는 이제 그냥 큰 거에서 구 단위에서 뭘 할 수 있는 적은 아닌데 저의 바램이나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사실 그 그 공간이 카이스트와 충대 그 사이에 지금 있어서 지금 그 사실 거기 그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저기 지난번에 그 길 연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난번에 지역 정치권하고 대전시에서도 그렇게 같이 한번 얘기를 하는 중에 도대체 거기를 어떤 걸로 개발을 했을 때 가장 이게 효과적이고 좋을 거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유성구가 도농복합시구에서 사실 저희가 이 농촌 지역에 되는 그것도 진잡농 쪽으로 하면 굉장히 넓은 그 어쨌든 면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의 산업을 놓고 볼 때 결국은 그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기에 스마트팜하고 바이오 쪽이 가장 큰 산업 규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IT 뭐 이런 것보다는 게 결국은 이제 바이오라고 하는 것도 건강과 이게 그 먹거리 이 이제 부분이고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가 사실 밖에서 보면 좀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두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어쨌든 그 엄청난 인적 자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학생들을 끌어서 그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그 학생들이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렇게 융합하고 창조하고 혁신해내고 성과내는 뭐 그런 공간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가 지금 한 3만 평 정도 되잖아요. 그게 3만 평이 넘지요. 그 공간 정도를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궁동 오운동을 특히 이제 스타트업 파크 조성하고 하면서 젊음과 창업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이제 그래서 뭐 건물 사고 또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근데 그 뒤에 그 공간은 뭐 훨씬 큰 공간들이 3만 평에 가까운 공간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공간들을 다시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쪽으로 저는 사실은 국가에서도 그런 계획들 좀 잡아주시고 예산도 좀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두 대학의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하고 뭐 대덕특구 연구원들 몇 군데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뭔가 안을 만들어서 주시면 우리가 그걸 그냥 강하게 밀어붙여서 해야 되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 충내 농생대에 있는 교수들은 그 기본을 농업이라는 것을 이제 어쨌든 근간으로 한 그 서로 간에 협조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현재 수립 중인데요. 나중에 되면 그런 부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아마 우리 저 사회자가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여기 그 10번인데요. 유성구에 등록된 외국인이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임연섭 원장께서는 이 국제 쪽 그 분과위원장을 하시는데요. 자기 건을 안 하고. 근데 이제 이 2,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단일 구로는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카이스트나 충남대, 한밭대, 모건대, 뭐 각각 지역 연구소 등이 많은데요. 이 연구소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이 정주 조건이나 다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뭐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사실상 이것들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예전에 외국인들을 보면은 뭐 되게 이렇게 낯설고 했지만 우리 유성만은 요새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특히 이런 구의 전체를 책임진 우리 이제 청장님이신데 앞으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성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 많죠. 근데 그냥 그 농어촌에 계신 외국인들이 아니라 젊은 배우러 온 사람들이 많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국내 이지만 외국에 오래 살다 와서 거기서 배우고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연구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들이. 그럼 그 자녀들은 또 이게 외국에서 오랫동안 태어나서 자라온 삶이 외국에 생활하다 온 친구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또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아예 원래 어쨌든 외국적인 젊은 분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 위한 뭐 이렇게 뭔가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거보다 도시 자체가 이제 우리 도시는 이렇게 글로벌한 그런 도시가 된 거다. 그들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장벽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서 관공서에서 선도적으로 좀 나름 인프라를 좀 해줘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의도적인 조성도 해줄 게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것도 저희가 볼 때는 이쪽 이 공동 오공동 이쪽을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 파크 조성되고 이제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중에 하나가 거기서 그냥 뭐 창업 자기 회사 있고 거기서 일을 하고 라고 끝나면 안 되고, 먹고 놀고 자고 일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어떻게 이 공간 안에 만들어 줄 거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도 여기서 주로 이제 뭐 연구소가 됐든 학교가 됐든 그 인근일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여기서 살고 또 놀 수도 있어야 되죠. 놀고 먹고가 외국인들의 놀고 먹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건데, 사실은 지금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뭘 해왔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최근에 이렇게 이러저러한 자료들을 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전문가들이 뭐 자료를 좀 보니까 이제 그런 수용성들이 얼마 있냐에 따라서 도시가 달라진다고 하는 게 있어서, 우리도 지금 이제 그런 준비를 좀 해야겠구나. 다른 나라보다 또 뭐 다른 도시와 비교할 건 아닌데, 어쨌든 유성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런 다양한 외국인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수용성을 좀 높여줘서 그들이 여기에 좀 이렇게 만족도 있으면서 이렇게 아무 불편함 없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줄 거냐, 그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겁니다. 네. 뭐 강 교수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자, 벌써 이제 1시간, 거의 2시간 가까이 흘렀습니다. 청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참 외국인 유학생까지도 많은 또 구예요. 대한민국에서 유성구만이 독특한 모델을 갖고 있는 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하신 이런 모든 계획들이 서두에 말씀하셨지만은 대한민국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창조적일 수 있는 그런 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고 있고요. 마무리 시간에 각 위원님들께 30초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 더 마지막으로 좀 부탁이나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시고요. 예. 네, 오늘 청장님 모시고 미래 도시 유성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의미 있는 토론회를 개최한 것 같습니다.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이전에 또 민선 7기에서 많은 성과들을 도출하셨는데, 아마 이 시점이 되면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성과와 과제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충대세 희망도시 포럼과 먼저 이런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문화와 관광 분야가 제가 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예, 그쪽에 또 많은 계획들 잘 추진되기를 또 옆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대세 희망도시 포럼을 설립을 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거점을 갖고 있는 유성에서의 이런 역할, 저는 굉장히 사실 오늘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래의 충청이고, 그 안에 대전이고, 그 안에 또 어떻게 보면 이 유성이라는 곳이 저는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표본이 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자리가 우리 유성구가 갈 수 있는 일에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성구에는 굉장히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 결국 청장님께서 청장님 되시고 나서 사실 대학과의 협력을 굉장히 중요시하였고 또 다른 청장님 때보다 굉장히 많이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성구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젊은이가 활발하게 살 수 있는 그 구, 그리고 이렇게 전문 인력들이 정말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구가 된다면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좋은 구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의 마음처럼 계속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런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시간을 또 가지면서 또 다시 한번 저도 공부도 하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뭐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그 해보니까 이게 뭐 4년으로는 뭘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유성이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좀 큰 꿈 막 미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우리가 무슨 어디 자꾸 대한민국 사회는 뭐 경쟁에서 이기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활용해서 어쨌든 더 좋은 인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작은 역할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에 대한 책임만큼은 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유성이 정말 좋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또 같이 도와주시고 아마 주민들께서도 그런 준비들은 다 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잘 경청하고 소통하고 해서 좋은 도시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 구민들에게 포근한 구청장님, 소통되는 구청장님 모시고 오늘 기술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이해해 주시고 한 1시간 반가량 유성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참 바쁘신데 구청장님 많은 또 미래에 대해서 비전 있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석구 교수님, 이희성 교수님, 또 김명화 교수님 감사드리고 또 뒤에서 좀 기술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이영구 팀장님, 윤명선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성구에서 이렇게 늘 준비해 주신 관계자 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3차 충청 지역 균형 뉴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미래도시 유성구를 말하다 정영래 구청장님 모시고 토론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